오늘은 뭘 나눌 거냐면 이 탄핵 사태 이것과 함께 지나온 것들을 살짝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근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걸 하려고 하시는지 그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 세계를 지금 하나님이 재정렬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물론 뭐 그전에도 우리는 나눠왔던 얘기들이 거의 많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싶고요. 사실 3월 18일에 그 김성훈 그 경호차장이죠. 경호처 차장, 그리고 이광우 본부장, 그 둘을 이제 어, 체포를 막았다고 해서, 그래서 그 영장을 신청하는, 그 전까지는 경찰에서 영장을 신청하면 세 번을 이 검찰에서 이거는 영장 청구거리가 안 된다, 영장 청구할 수 있는 어떤 그 요소가 미비하다 해가지고서 영장 청구 자체를 검찰에서 안 해줬거든요. 근데 네 번째 청구를 또 했어요. 그 중간에 뭘 했냐면 그 고등법원에다가 영장 청구 이거 받아들이게 해달라 해가지고 뭐 그거를 좀 받아놓고서는 또 청구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청구 그 된 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제 국수본, 이제 경찰 쪽이죠. 경찰에서 이제 국수본에서 자신들의 불법을 감추려고 보복 수사하는 거다, 이게 진실이죠. 국수본이 국수본부장이 곧 이제 퇴임하는 어떤 임기가 이제 만료되는 그런 상황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자기 빠득빠득 계속 이런 합당하게 경호처 사람이 경호했다고 체포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자꾸 벌이죠. 근데 얘네가 뭘 했습니까? 국수본이 그 자신들 공수처라고 하는 전 정권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나치의 게스터프 같은 그러한 그쪽 진영의 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부서를 만들어 놓고서는 거기에는 검찰 중에서 사실 이런 그 한쪽에 줄을 서는 자들이 들어가는 데인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 경찰 쪽에 또 그렇게 줄을 선 사람들이 같이 연계해 가지고 대통령을 불법 체포했었잖아요. 불법 체포하는 거 막았다고 해서 또 구속하겠다는 거예요, 이 경호처 사람들을.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지나온 얘기들을 좀 종합해 보면은 너무 이 사람들은 사실 자신들의 죄를 계속 쌓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감옥에서 10년이면 끝날 거를 사형으로 가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진짜 브레이크 없이 그냥 멸망으로 향하는 짐승과 같이 그러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내란을 벌이고 있는 거죠. 아니 대통령직이 아직 유효한데 대통령을 그냥 갖다가 체포하겠다고 관저를 그냥 문을 부수고 들어가 버렸어요. 관저를 문을 부수고 들어가면은 거기는 1급 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총살해도 돼요. 군사 시설이에요. 군사 보호 시설. 그건 불법 침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호의 목적상 사실은 죽여도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안 죽였다고 이렇게 잡아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해제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6일이 내란죄와 탄핵 공작이 시작된 날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지시를 부인하는 수준이 아니라 반격에 나선 겁니다. 배준석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향한 내란죄와 탄핵 공작이 시작된 날이라고 지목한 건 지난해 12월 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유튜브 채널에 박종근 전 육군 특전사령관이 출연한 날입니다. 12월 6일 바로 이 홍장원의 공작과 12월 6일 우리 특전사령관의 김병주 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 수행과 이 탄핵 공작이 저는 시작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12월 6일 이 12월 3일 날 계엄이 밤에 10시 반경에 선포가 됐고, 그리고 12월 4일 이제 새벽 넘어가서 1시경에 이제 해제가 돼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국무위원들 다시 소집해가지고 한 4시인가 5시에 이제 해제가 됐어요, 완전하게. 그래서 그러고서 이제 대통령은 헌법상에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자체가 내란이 될 수가 없는데, 갑자기 이상한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12월 6일 날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 이거는 이제 국회를 무력화하는 그런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거다, 이런 식의 프레임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란을 벌였다, 대통령이. 근데 되게 이것 자체도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국회가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이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최고 통수권자 아닙니까? 대통령이 최고 통수권자인데 국회에 대해서 내란을 벌이는 거예요. 대통령이. 근데 국회 병력을 보내긴 했지만 사실 끌어내라 그런 것도 없었고, 분명히 이거는 경고형 계엄이니까 실탄도 가져가지 말라고 한 거고, 평화적으로 경고용으로만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거짓 그런 조작으로 이렇게 오염된 진술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걸 갖다가 온 언론사들이 내란, 그리고 계속 대통령에 의해서 내란 수계. 이 언론사들은 미친 거예요. 어떻게 대통령이 내란했다고, 누가 카더라, 그걸 가지고 계속 떠벌리는. 그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이제 도망갈 때 시므리가 와가지고 계속 거기다 욕해대잖아요. 나중에 죽잖아요. 시므리 같이 그런 짓 하는 거예요. 참 사악한 놈들입니다, 진짜. 이 언론 것들이. 언론에서 한다는 것들이 제대로 그 팩트 체크라는 거를 제대로 할 줄도 모르고, 누가 그렇다더라, 누가 어떻다더라,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더라. 근데 그 카더라라고 쓰면 자기네들도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할 거라니까 자기네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어떻게 된 거라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써요. 그럼 그게 진짜처럼 퍼지는 거예요. 막 진짜처럼. 아주 거짓의 입이죠. 미디어들이 아주 정신 나간 짓을 계속 해왔어요, 사실. 정말 소수의 미디어들만 진실을 그래도 조금씩 얘기해 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거의 많은 미디어들이 그냥 막 경거망동하면서 대통령을 내란 수계 그렇게 덮어 씌워버렸어요. 마녀 사냥을 한 거죠. 이 마녀 사냥한 것에 대해서 언론도 책임져야 돼요. 공수처, 그리고 여기 민주당, 그리고 국수본 다 책임져야 되죠. 넘겨주세요. 각종은 말이 계속 달라졌잖아요.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라 한 적 없다, 실토했을 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위증죄로 자기가 가중 처벌 받을 수는 없으니까.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거 보여드렸었죠. 어떻게 조작됐는지. 본회의장으로 밀고 들어왔었거든요. 그때는 뭐 보고받은 건 없습니다. 보고받은 거나 또는 상급부대로부터 그 중간중간에 장관이나 겸사령관으로부터 지침받은 건 없습니까? 본회의장으로 가서 일부 들어갔던 인원이 있고 밖에 일부 있던 인원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조치를 하면서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의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의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의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의원을 빼내라 해야지. 딱 그래요. 박선원이. 국회의원들을요. 예.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밖으로 끌어내라. 이렇게 유튜브에 그냥 생중계를 해가지고 그냥 그 자세한 거를 딱 확대해서 듣지 않으면은 안 들리는 목소리로 의원들을 빼내라 해야지. 딱 박선원이 그 얘기를 옆에서 하는 거. 그거는 아무도 캐치를 원래 못했고 의원을 빼내라 했다. 이렇게 진술이 됐다라고 해가지고서는 난리가 난 거죠.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 홍장원이 자기도 무슨 의원들을 구금해가지고 체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넘기라고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 근데 이 메모가 나중엔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메모에 뭐 허구적인 것들을 정영식 재판관이 잘 찝었어요. 뭐 국정원이 검거할 수 있냐? 검거 못하지 않냐? 근데 검거를 요청했다는 건 뭐냐? 말도 안 되는 그 얘기가 써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직접 쓴 게 아니래요. 자기가 개발세발 써가지고 자기가 왼손잡인데 오른손을 막 흉내내면서 왼손잡인데 이상하게 써가지고 이게 보좌관한테 이거 다시 써달라고 한 거다. 자기도 못 알아보는데 보좌관은 어떻게 알아봅니까? 그러니 나중에 진짜 알아볼 수 없는 외계어 쪽지를 들고 나왔죠. 무슨 저 아랍어보다도 더 이렇게 꼬불꼬불 뭐 이상하게 돼 있는 그러한 걸 가지고 나와가지고 자기 원본이라고 막 그러고 이 사람도 끝났어요. 내란 주요 사범으로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런 상황, 이 홍장원과 이 곽종근이 12월 6일 날 이걸 둘 다 터뜨려요. 그 사이에는 이 박선주와 그 김병주 이 사람들이 돌아다녔고요. 그래서 이것이 다 이제 드러난 거죠. 넘겨주세요. 여인영 그 방첩사령관 그 홍장원의 체포라는 단어 쓴 기억 없다 딱 분명히 얘기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왜 다시 한번 이걸 전체를 정리를 해드리냐면 하나의 그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공작이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공작인데 그 공작의 또 배후가 북한이 있고 중국이 있어요. 사실 걔네들이 공작을 걸었는데 공작이 성공을 못함으로 인해서 이제 거꾸로 걔네들이 깨질 차례가 됐어요. 이게 지금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정리해서 나눠드렸었잖아요.
곽종근이 뭐 대통령한테서 뭐 의원들 끌어내라고 전화 받았다 그랬는데 이미 이 전에 저기 그 김현태 특임단장이 이 두 번째 전화 전에 이미 김현태 특임단장이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뭐 저 공포탄이나 이런 것 통해서라도 진입할 수 있겠냐 막 이런 소리 듣는 거 그건 힘들겠다 그랬더니 어떻게 방안 찾아봐라 그래서 김현태 특임단장이 창문을 통해 들어가려고 쭉 돌아보다가 열려진 게 없어가지고 창문 하나 깨고 들어갔다. 이미 그 김현태 특임단장 707 특임단장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간은 이미 그때 진입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있었던 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그 지시가 뭐 진입해라라는 지시가 뒤에 나오는 게 이상한 거죠. 뭐 요원들 끌어내라 이상한 거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섞어가지고 막 뱉어냈어요. 그냥 넘겨주세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기사들인데 윤 대통령 측에서 곽종근 변호사들까지 내란몰이 동원됐다. 거대 야당이 배후 세력이다. 이 얘기를 정확하게 했죠. 그래서 여기 날짜가 보면은 12월 5일에 지인과의 통화에서 이미 이 사람이 압박을 당하고 있는 것을 토로를 하죠. 살려면 양심선언하란다. 내란죄로 엮겠단다. 나중에 이거 그 녹취록이 밝혀지니까 이건 그 우리 동창들이 나한테 설득한 거였다. 근데 동창이 내란죄로 엮겠다 그러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해요. 그러니까 저 야당에서 이 내란죄 프레임을 대통령한테 걸기 위해서 이 곽종근을 말로 쓴 거죠. 말로 쓰면서 너 응하지 않으면 너도 내란죄 넣을 거야. 이렇게 간 거죠. 그러니까 곽종근은 아까 체념하듯이 그냥 국회의원이라고 예 답하잖아요, 그냥. 그래서 거짓 증언들이 쭉 된 거예요. 근데 곽종근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회 측의 법무법인 출신 변호인을 만난 뒤에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라는 자수서를 작성한 거예요. 공작이 다 이제 드러나지는 거죠. 그래서 그 처음에 국방장관한테 전화 받았고 요원을 빼내라고 들었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둔갑을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그랬다. 이렇게 둔갑이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넘겨주세요. 근데 이 707 특임단장이 계속 사실을 알렸죠. 예.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최근에는 입장문을 내고 본인 변호사를 해임했어요. 알고 보니까 특정 매체와 결탁돼가지고 이 변호사가 자꾸 내용 흘리고 이상한 말들 하고 이 김현태 특임단장 변호인을 그 곽종근한테도 같이 도와주려고 보낸 거예요, 변호인을. 왜냐하면 그 앞에 그 진술서 자술서를 이제 잘못 쓰게 만든 사람은 이미 그것만 쓰게 하고서는 가버렸잖아요. 이제 사임해 버려가지고 변호인이 없으니까 김현태 특임단장이 그래도 자기 상관이고 정이 있으니까 자기 변호인을 또 소개를 해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변호인으로 붙었던 사람도 그쪽과 커넥션이 돼 있다라 이거예요. 아 진짜 전방위적으로 이게 포진돼 있었던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공수처는 뭘 했습니까? 이런 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대통령을 내란 조사한다고 나오라고. 근데 공수처에는 내란 수사권이 없어요. 내란 수사권이 없는 데서 내란 수사한다고 하는 것 자체도 말도 안 되고 내란이 아닌데 무슨 내란죄 수사를 받습니까?
근데 그런 내란죄 수사 아닌 거는 우선 두고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물으니까 나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3번을 안 나갔더니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앙지법에 압수수색영장 몇 번 넣었다가 기각된 거 그거로 간보고 나서 이제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다가 신청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서부지법에 다 같은 그런 카르텔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영장 내줘가지고 체포를 또 시도를 했는데 1월 3일 날 체포를 처음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돌아가고서는 개떼처럼 또 많은 또 사람들을 또 모아가지고 출입을 좀 수월하게 하려고 55 경비단이라고 하는 외곽 경비를 맡은 그 경비단 단장을 수사한다고 불러놓고서는 도장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지네가 딱풀르고 우려가지고 거기다가 딱풀로 붙여가지고서는 도장을 찍어버리고 이런 걸 가지고 자기네들이 출입 승인을 받았다고. 근데 분명 55 단장은 거기 그 다시 공문 보내가지고 자기한테 그 출입 권한이 없다. 경호처에 있다 출입 권한은. 그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도 그거 다 감추고 개떼처럼 그냥 달려들어가지고 울타리 넘고 그리고 가니까 사실은 경호처가 거기서 죽여도 되는데 안 죽였죠. 대통령이 피 볼 수 없다. 왜냐면 나를 반대하는 사람도 우리 국민인데 피를 보게 할 수 없다. 내가 그냥 가겠다. 내가.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잡혀갔고 그래서 52일을 구금돼 있었던 거죠. 구속 취소가 나와가지고 풀려나기까지. 이런 불법을 해가면서 대통령을 잡아갔어요. 대통령이 저항 못하게 만들려고, 대통령이 이 나라를 삼키려는 그 악의 세력에 맞서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이거는 단지 어느 한 부서의 책임자가 그냥 꾸밀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을 갖다가 잡아가고 이런 일은 배후의 세력이 그것을 하게 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공수처 조끼를 입고서 이렇게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막 들어가고. 넘겨주세요.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내부에서 만들어진 간첩들 이야기인데요. 북한은 이들에게 매주 지령을 보냅니다. 정권에 따라서 지령이 달라요. 대체 무슨 지령을 보냈을까요? 이들은 이 지령을 받고 무엇을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이건 몇 달 된 내용인데 그래도 지금 한번 정리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안녕하세요. 동영가족 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들이 북한과 어떻게 접선했는지는 그 과정을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궁금증이 생기죠. 이들이 어떤 지령을 대체 내려보냈고 어떤 보고를 했을까? 과연 북한이 우리나라에서 뭘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자, 검찰 국정원이 수사한 내용을 쫙 봤더니 정말 별의 별 지령을 다 내립니다. 그것도요. 자, 김정은 위원장이 내리는 거죠. 사실상 총회장님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죠? 자, 문재인 정권이냐 윤석열 정권이냐에 따라서 그 지령 내용도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제가 이 내용을 소개해 드리는 건 북한의 실태를 정확히 알자는 겁니다. 여러분도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한 문화교육국이 지령문을 내려보내면 이걸 액션을 하고 남한 자통민중전의가 보고서를 이렇게 올리죠.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자, 보시면요. 생명의 보안입니다. 보안. 중간에 주고받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보면 안 되잖아요. 자, 본인들은 보낼 때 늘
문화교류국을 상공회라고 표현해요. 상공회로부터라는 내용으로 지령을 보내면 자통민중전의는 이사회 본인들이 이렇게 지칭해서 보고를 합니다. 처음에는 매주 지령이 내려오거든요. 그랬더니 이 남한 쪽에서 이게 너무 자주 보내면 들키기가 쉽다면서 2주에 한 번씩 보내는 게 어떠냐 뭐 이런 건의를 하기도 합니다. 자, 검찰에서 이 내용들을 다 수사를 했는데 어느 기간에 수사를 했냐면 2018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주고받은 지령 보고문들을 자 거의 다 뭐 아주 은밀하게 보낸 것들을 다 들여다봤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안 들키게 어떻게 보내느냐? 자, 북한 문화교류국이요 누구에게 이 지령문을 보내냐면 이인자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령과 보고를 서로 주고받을 때 이 성씨 이인자를 통해서 지령을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이 지령을 총책 황 이사장에게 이인자가 내려보냅니다. 그런데 이 지령문은요 잠겨 있어요. 암호 프로그램으로 그냥 봤을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스테가노그래피 혹시 기사에서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스테가노그래피로 보내서 이걸 이제 못 보게 막는 건데 이게 뭐냐면요. 겉으로 봤을 때는 이런 귀여운 사진, 그림, 영상이에요. 그런데 이 스테가노그래피로 이 자물쇠를 풀어서 암호를 풀면 그 안에 이런 지령문이 들어있는 겁니다. 상공회로부터 이렇게 쓰여진 지령문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활동을 하고 보고서를 또 쓰잖아요. 보고서를 이제 황 이사장이 씁니다. 그것도 이제 스테가노그래피로 암호를 붙여서 이 잠겨진 보고서를 이제 이인자를 통해서 북한 우리 교류국으로 보내는데요. 이걸 어떻게 주고받느냐면 뭐 온라인으로 주고받아야 될 거잖아요. 외국계 클라우드도 바꿉니다. 자주 바꾸는데 거기에 존이라는 파일에 지령문을 담고요. 북한이. 그다음에 남한에서는 아미라는 파일에 보고문을 담아서 서로 주고받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래요. 북한이 어떤 지령문을 보냈는가? 자, 윤석열 정부 들어섭니다. 서서도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를 흔들려고 하죠. 당연히 그러겠죠. 오히려 지금 북한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진 않죠. 윤석열 정부는 아주 대북 강경하게 지금 대처하고 있으니까요. 작년 10월에 당시에 바이든 미 대통령 만났을 때 뭐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때 지령이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난리 났던 거 이것도 지령에 의한 거였어요. 자통민중전의에서 바이든 외교 참석을 해서 카드뉴스 배포 홍보를 했던 것 같죠. 거기에 따른 보고문을 북한에게 올립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이태원 참사가 발생을 하죠. 그걸 또 정치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당시에 참사 이후에 야당의 공세가 거셌죠. 윤석열 퇴진 요구 촛불 투쟁을 광범위하게 진행하라. 그러면서 이게 제2의 촛불 국민 대항쟁을 목표로 제2의 박근혜 탄핵처럼 몰고 가라라는 지령을 내립니다. 그랬더니요. 이사회가 이런 보고문을 올립니다. 실제로 북한에게 보낸 보고문이에요. 지역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때 박근혜 퇴진 운동본부 탄핵 촛불 운동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시군별로 지역별로 윤석열 퇴진 운동 본부를 꾸리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는 보고문을 올립니다. 참 이태원 참사 그 가슴 아픈 일을 이렇게 또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는 북한의 지령이 내려왔던 거죠. 여기서 요즘 상황과 또 맞물리면서 이것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북한의 지령의 상당수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사이에 이간질입니다. 이간질. 네, 사이를 벌려놓기 위한 지령은 끊임없이 내립니다. 자, 이건 문재인 정부 때인데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우리나라에게 주한미군 방위비를 더 많이 내라 이런 요구 많이 했었잖아요. 그랬더니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2018년 10월 미국의 방위 분담 요구를 계기로 남한 내의 반미 자주화 투쟁의 동력을 끌어올려라 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 한참 문재인 정부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이후에 일본과 충돌이 컸죠. 노재팬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북한이 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전 국민의 반일 감정을 일으키는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고 그거를 당시 이제 국민의힘 전신 새누리당과 보수 세력을 타격하는데 잘 써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5월에는 이런 지령을 보냅니다. 우리 정부와 일본 사이
북한의 갈등을 되돌릴 수 없는 지령으로 몰아넣어라. 그러면서 아까 댓글팀 선전팀 있었다고 했죠. 뭐 여론 유포팀이라는 것도 있나 봐요. 여기를 통해서 방사능 괴담을 유포해라. 이 방사능 괴담이 뭐냐면 후쿠시마 지금 이제 원전 오염수 이 부분이 지금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기에 뭔가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괴물 고기가 출현했다, 이런 뭐 인터넷 뉴스 보신 기억이 나십니까? 있었어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괴물이 출현했다거나 아니면 이 방사능 때문에 기형아가 탄생했다거나 이런 괴 뉴스, 가짜 뉴스, 흔히 말하는 가짜 뉴스를 괴담을 유포하라고 지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폐해를 받을 만한 어민들을 동원해서 무슨 삭발 시위, 단식 농성, 그다음에 해상 시위 이런 걸 하라고 구체적으로 지령을 내립니다. 아마 지금 한일 관계 뭐 개선 부분 그렇지만 또 야당의 공세 관련해서 이런 지령을 북한이 지금도 보내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죠. 지금까지 내용은 창원 간첩단에게 내려보낸 북한의 지령 내용입니다. 아직도 대한민국 체제를 정복시키겠다는 꿈을 버리지 않고 있죠. 자, 이들은요 국가보안법 관련해서 이런 다양한 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있는데 지금 문제는 북한이 지령을 내려보낸 게 이 창원 간첩단 얘기만 내려보낸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주 간첩단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 중이죠. 최근에 이게 또 논란인데 민노총에게도 지령을 내려보낸 게 검찰 수사 결과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요 민노총에게 내려보낸 지령이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보니까 120개나 나왔다는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지령을 내려보냈냐? 북한이 민노총에 내린 지령, 지금 보도 나온 걸 보면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에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것도 있고요. 옛 통진당이 진보당을 장악하라 이런 지금 지령이 내려온 것도 있고,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기관의 이 송전시설, 송전망과 관련된 자료를 빼돌려서 나중에 전기를 끊을 준비를 하라. 무시무시한 이런 지령을 내린 것으로 지금 검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 단체에서는 뭐 윤석열 정부의 공안부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뭐 재판이나 수사받을 때는 무비권 행사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이거 재판에서 가려질 텐데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지금 재판에 넘겨져 있죠. 북한이 지령을 내려보내고 그 지령에 맞춰서 민노총을 비롯한 여러 사회 단체들이 움직인 듯한 지금 정황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재판 내용도 재판. 그래서 결국에 이제 유죄 판결이 났고 15년형, 뭐 8년형 뭐 이렇게 나왔죠. 그럼 민노총이 하는 행동, 그 배후에는 이제 북한의 지령이 있었다. 그리고 그 민노총이 하는 행동과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동이 다 연계되어 있었는데 그럼 이거 다 간첩 활동이다 라고 보는 게 지금 타당한 그런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나라를 완전히 지금 장악해 가고 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북한의 지령도 있었고 이제 중국의 공작도 있었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가 다 집어삼켜질 상황이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퇴진운동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이대로 가다가는 그냥 집어삼켜질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거죠.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그걸로 말미암아 누가 죽거나 다친 게 없어요. 그냥 유리창 하나 깨졌어요. 근데 수사받는 그 온갖 범죄를 저질러서 수사받는 사람, 그 사람 주변에서는 7명이 죽었어요 벌써. 누가 지금 죽음의 구판을 벌여놓고 있는지. 그러면서 자기를 수사하거나 아니면 자기네 진영을 수사하는 사람들을 다 탄핵을 시켰죠. 그리고 체제감사원장도 탄핵시켰고 그 사드 배치할 때 사드 배치 정보를 중국에 넘긴 그 전 정권의 그러한 기밀 누설 때문에 그걸 감사하는 거를 하고 있었는데 체제감사원장을 탄핵시켜버리고
검사 3인,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그리고 반품 그 차장, 그리고 반부패부장, 이렇게 3명을 이재명 수사하는 사람들, 다 이재명의 그 범법 내용들을 다 공소 유지하던 그런 진영인데, 그 사람들을 다 탄핵시켜 버리는 그런 걸 했는데 다 돌아왔죠. 다 돌아왔어요. 지금 대통령과 함께 그 대통령을 이제 사실은 무너뜨리기 전에 이미 어떤 그 칼자루들, 그 자기네들을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그런 칼자루들을 다 탄핵시켜 버리고, 그러고서 대통령을 이제 끌어내리려고 사실 조여오던 상황이에요. 조여오던 그런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통해서 이제 진실을 알리는 그러한 반격이 시작된 거죠. 이 비상계엄이 없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민노총 가운데 그런 북한의 지령이 있었는지 뭐 그런 건 다 뉴스가 묻혀버리고,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탄핵을 당한 것이 뭐 개인의 비리가 있어서 당했나 보다, 그리고 대통령도 뭘 잘못해가지고 그냥 끌어내려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뻔했어요. 대통령이 근데 결단을 해가지고 자신을 던진 거죠. 비상계엄을 통해서 흔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금 이제 다음 주면은 결론이 날 거라고 보는데 각 하나 기각이 나오겠죠. 이제 대통령 탄핵이 안 돼야 맞는 거죠. 그래서 안 돼야 되는, 안 될 것이라고 보는데, 우선은 다음 주 이제 3월 24일 월요일에는 한덕수 총리가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26일에는 저쪽 진영이 유죄 판결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28일 아마 다음 주 금요일 날에 대통령에 관련된 선고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럼 대통령 돌아오실 겁니다. 그러면 이후로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지금 이러한 부패를 수사하는 그러한 감사원장이나 검사들이나 다 돌아왔잖아요. 넘겨주세요. 뭐 별 이상한 그런 표적 감사했다 해가지고서는 막 탄핵을 시켰는데 그거 다 이유 없다, 그냥 기각을 시켜버렸죠. 넘겨주세요. 근데 최재 감사원장이 직무정지 때 야권 성향의 대행이 감사 결과 바꾸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직무정지를 12월 5일 날 최재 감사원장이 탄핵소추돼서 직무정지를 당하니까 조은석 감사위원이 감사원장을 직무대행하면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 감사보고서를 직권 재심의 검토 지시를 해요. 이미 문제없다라고 그렇게 감사를 했던 건데 그냥 그거 결과 바꾸려고 또 지시해가지고 이런 짓을 했어요. 얘네는 그냥 머리에 든 것이 이 권력 어떻게 뺏어 먹을까, 어떻게 합당한 권력을 끌어내리고 자기네들이 이 나라 집어삼켜가지고 그냥 중국하고 조공관계처럼 그냥 그렇게 하면서 자기네들 주머니를 불릴까, 이런 생각하는 놈들이에요. 역사상 그런 사람들이 끝이 좋지 않았죠. 넘겨주세요. 그래서 거대 야당이 탄핵을 남발을 했는데 지금까지 선고 나온 8번 다 패배를 했어요. 말이 안 되는 탄핵이니까. 그리고 아직 그
탄핵 선고 기일은 안 잡혔지만 탄핵 그 선고가 뭐 인용될지 기각될지 그 선고 기일 자체가 안 잡혔지만 법무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야당 의원을 째려봤다라고 탄핵됐어요. 째려봤다고. 그럼 지네가 뭐라도 됩니까? 아니 자꾸 헛소리 하는데 째려볼 수도 있지. 지네는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끌어내리려고 난리를 치고 자기네들은 굉장히 뭐 다른 클래스의 뭐 왕족이라도 된 듯이 그렇게 헛짓을 해요. 넘겨주세요. 근데 이 또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의회 다수당을 만든 것이 바로 부정선거가 있다는 거죠. 근데 부정선거가 바로 중국과의 연계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공작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삼키려다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걸 타고 중국까지 쪼개는 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중국은 이제 쪼개집니다. 넘겨주세요. 자, 뉴스맥스에서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기사를 하나 내놨습니다. South Korean conservatives decry shame Yoon arrest. 지금 윤석열 대통령 체포한 것에 대해서 창피하다라고 지금 이제 한국에 있는 보수파들이 뉴스맥스가 미국의 케이블 채널인데 대통령의 체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CNN보다 China backed coup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청자 수가 많아요. 뒤에서 떠받쳐주고 있는 지원하고 있는 쿠데타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중국이 뒤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쿠데타다. 넘겨주세요. 지금 이제 한국에 있는 내용들이 쭉 있는데 어쨌든 저 내용이에요. 미국에서도 CNN 우리는 CNN이 굉장한 걸로 알잖아요. CNN 시청률 폭망했어요 이제. CNN은 하도 거짓 뉴스를 해가지고 뉴스맥스라는 이 보수 채널 케이블 채널인데 한국에는 안 알려져 있지만 많이 안 알려져 있지만 CNN보다 시청률이 더 좋아요. 이런 데에서 이제 진실이 알려지는 그런 내용들이 보도되고 있는 거죠. 중국이 배후에 있다. 그리고 이충근 박사님, 트럼프는 중공 붕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충격과 공포의 외교 정책. 막 관세 막 25%를 팍 때려버려요. 그러고서는 멕시코가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저 국경 방어할게. 그래서 10,000명 우리 군인 동원할게. 그랬더니 뭐 한 달 유예해줬어요. 한 달 후에 하려고 하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마약 카르텔 그 미국에서 그렇게 수배했던 그 사람 못 잡았는데 마약 카르텔 두목을 넘겼어요. 이거는 트럼프라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냥 빡 때려버려요. 그냥 가서 그냥 뭐 다른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요. 야, 너희 바로 안 돌려나? 니네 우리한테 장난쳤어? 너 죽어? 그냥 그거예요. 그냥 넘겨주세요. 이번에 계엄선포 이후에 많은 중도층 또는 중립으로 계시던 분들 또는 정치에 무관심한 분들이 많이 유입됐어요. 그래서 문재인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너무 많은 인물들이 들어와 있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부드럽게 넣었습니다. 하나하나 좀 설명드릴게요. 이 이재명과 사법 카르텔과 대장동 그다음에 선관위 이게 다 이어져 있는 겁니다. 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게 빨간색 화살표가 보수 진영 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의 반격이고 이 파란색이 민주당의 커넥션입니다. 이거 다 제가 정리한 겁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죠. 선거리 커넥션부터 봅시다. 문재인이가 당선될 때의 드루킹 여론 조작으로 당선된 거 아시죠? 2016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76,000개 기사에 8,840만 건의 공감수를 조작했습니다. 김경수가 드루킹이랑 공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조작이 새로운 말
비밀번호 1, 2, 3, 4, 5. 보안점수 31.5점.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조혜주라고 하는 선관위원. 문재인이가 2020년 총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선관위원으로 조혜주를 꽂아놨거든요. 조혜주는 노무현 당선될 때부터 선관위 있던 사람이고 전자개혁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문재인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을 선관위원으로 앉혔단 말이에요, 문재인이가. 이거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기 사람을 선관위원으로 넣었다는 거지. 근데 내려오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 자리에 남아있으라고 했어요, 문재인이가. 자기 부담스럽다고 선관위에 들어갔다 나오겠다고 했거든요. 근데도 계속 있으라 했어요. 왜 31.5점이 나온지 아시겠죠, 보안점수가. 그리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정부기관들이 다 해킹당했대, 북한한테. 그래서 보안점검 받으라고 작년에 공문을 내려보냈는데 선관위 입장은 우리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선관위가 버틴 거예요. 니는 뭔데 버티는데 임마. 그래서 감사원이 감사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채용비리가 1200건이 터지니까 음악 여론이 안 좋으니까 뭐를 살포시 한 거지. 그래서 국정원이 딱 보안점검을 해보니까 그마저도 서버에 5%밖에 공개 안 했어. 뭘 북한에 해킹 흔적이 없어 지금. 5%밖에 공개 안 했으면서. 국정원이 그 다음에 해킹 툴을 83개를 몰래 싣고 나왔는데도 그건 모르잖아 당신들. 윈즈한테 보안점검을 다 바꿔놓으니까 그러지. 그 다음에 문재인이가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을 하고 김명수 체제에서 대법관들이 하나둘씩 추가가 됩니다. 조재현이, 노정일, 노태학, 권순일, 아까 제가 초반에 다 말씀드렸죠. 조재현, 경남 양산을 재검표현장, 연수을 재검표현장에서 전부 다 증거 채택 안 해주고 전자개표기 채택 안 해주고 통합선거인명부 원본 없는데도 증서에 안 써주고 투표지 이미지 원본도 없는데도 그냥 넘어가고 노정희, 소쿠리 사태, 노태학, 투표 관리관 도장이 없어도 유효표다. 권순일, 이재명한테 무죄 주고 대장동에 고문으로 들어가. 이 사람이 2020년 총선 때 중앙선관위원장이었어요. 이게 우연 같아요? 우연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중앙선관위원장이었던 인간이 이재명한테 무죄를 주고 대장동에 고문으로 들어가서 고문료를 받아 처먹었다고? 이 사이에 김만배라는 자가 있는 거고. 이거는 음모론이 아니니까 국회에서 녹취록이 틀어졌다니까? 이화영이가 무섭다 했잖아. 여인 이화영이가 김성태가 사법 로비를 위해서 돈을 냈다. 근데 그게 권순일인지 다른 독관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이 연결고리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검경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냥개들아, 수사 대상은 여기 있다니까? 그 다음에 이재명이 한복판에 있습니다. 이재명의 오른판에 김민석이는 이 종북주사파의 일당이 김민웅이의 친동생이고 사전투표 31.3%를 맞춘 인간이에요. 이렇게 사건이 진행되어 온 겁니다. 이게 2017년 문재인 대통령부터 2022년까지의 일인 거예요. 이런 일들이 무지하게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대북 선거도 있었는데 0.7%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기고 나서 보니까 이게 다 보였던 거예요. 보이니까 야 이거 대북 선거 이거 때려잡아야 되고 선관이 굉장히 심각한 얘네들이 뭐냐 이거 연결고리고. 그래서 대통령이 한 보안업체한테 몰아줬다라는 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다 아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그래서 국정원이 중간에 보안점검을 해보니까 이거 뭐 심각한 게 있습니다. 보고를 받았겠지. 감사원이 치고 들어가 보니까 채용비리가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대북송금 수사가 들어갔어요. 검찰이. 이화영이가 같이 대북송을 했거든요. 김정은한테 김성태 회장이 돈 쏘고 이화영이가 중간에서 실무자 역할을 하고 이재명이 방북을 시도를 했거든. 그러니까 유죄가 뜨면은 이재명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중앙지검장 탄핵해야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어떤 사건들을 공소유지라고 했냐면은 이재명 관련된 사건들을 다 공소유지라고 했고 그 다음에 김정숙과 문재인 비리들을 다 수사를 하고 있어요. 중앙지검이. 그러니까 탄핵 걸어야지. 중앙지검장 임무 정지가 됐잖아. 업무 정지가 됐잖아요. 감사원장이 뭐하고 있었어요? 문재인 비리 캐고 있었거든요. 최근까지. 근데 감사원장을 탄핵 걸었어. 감사원장 다음에 2번 순위가 누구냐면은 문재인이 꽂아놓고 도망간 감사위원회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업무 대행하고 있어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 엔드게임이 어떻게 오게 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군데로 한국판 기득권 썩은 카르텔의 심장부를 정조준해가지고 여러 판례로 공격을 한 거예요. 국정원, 감사원, 검찰을 통해서. 국정원이 캐낸 거는 뭔가 엄청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선관위. 그 다음 감사원, 검찰을 통해서 문재인, 이재명 수사 핵심으로 들어가서 대북송금이랑 태양광 비리랑 김정숙 비리.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얘네들이 중앙지검장, 감사원장 탄핵을 걸어버리고 대법관 임명을 안 해버린 거예요. 왜? 아예 업무 복귀를 못하도록. 그래서 대통령이 보니까 야 이거 한 방에 척결할 수 있는 방법 없냐. 작년에 이미 대통령께서 방첩사를 갔다 온 다음에 방첩사가 부정선거를 수사할 수 있도록 개정령 바꿨죠. 작년에 이미. 그래서 오랫동안 빌드해온 이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김정은한테 한 번 매인 게 뭐냐면은 지금 이재명, 문재인 선관위만 때린 게 아니고 김정은도 핵심으로 때린 게 뭐냐면 아 대통령 진짜 끝까지 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선관위랑 이재명 또는 사법 카르텔, 부정선거 카르텔, 대장동 카르텔이 우리나라의 최악의 카르텔이거든요. 근데 김정은이도 이게 다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왜? 김정은한테 충성하는 민노총의 간부들 최근에 간첩죄로 1심 선고받았잖아요. 민노총도 조합원 숫자를 22만 명 줄였어. 공격해서. 김정은도 공격한 게 뭐냐면 자유통일하겠다고 했어요. 이번에 8.15 선언에서 나 자유통일하겠다. 미국,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윤석열의 자유통일 지지한다고 성명서를 냈어요. 이거 김정은한테 사형 선고거든요. 그 다음에 북한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갖고 있는 카드는 뭐냐면은 줄타리밖에 없는 거야.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대로 가면은 밀릴 것 같으니까 후방으로 들어가서 너네의 모든 비리 같은 것 한 방에 터뜨려주겠다. 그거를 담화문에서 계엄선포에서 힌트 딱 주고 마지막 싸움에 돌입을 한 겁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 사건이 진행돼 왔다는 거 아시고 우리 기자분들 제발 보도를 해주십시오. 제가 여기서 말한 것 중에 팩트가 아닌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팩트예요. 이미 나와 있는 뉴스를 종합을 한 거라고. 이 그라운드 씨 굉장히 정리를 잘해요. 예, 이분 뭐 전에부터 이런 채널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번에 확실하게 이제 활약을 하고 있는 그런 채널입니다. 나이가 30 중반이래요. 예. 왜 웃으시죠? 예, 아주 창창한 젊음입니다. 예. 근데 이 성관이가 계속해서 이 나쁜 짓을 멈추질 않아요. 성관이 채용 비리 다 드러났는데도 채용 비리 인사 담당자를 감사 결과 통보 전에 고위직을 승진시켜 버렸어요. 아주 비리 덩어리인 거예요, 이게. 그 성관이는 해체돼야 되고 그 부정선거 완전히 파헤쳐져야 돼요. 넘겨주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법무부의 연설을 앞두고 부정선거 관여자들 감옥 가야 된다. 근데 무시무시한 감옥이 있다 나옵니다. 넘겨주세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삼각 동맹으로 우리가 이때를 이어내야 된다. 이스라엘 공격받았지만 역전해서 승리하고 있고, 예, 미국도 공격받았지만 역전해서 승리하고 있고, 이 대한민국 차례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제 승리하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미국의 부정선거에 그 고리가 밝혀질 것도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넘겨주세요. And you know, places like California, we did great, but it's when they send out like 38 million ballots, and nobody knows where the hell they're sending them, and then they come pouring back. The whole thing. 1월 You know, they 20일 passed a law in California that 취임식 if you 날이에요. work in an election bureau, and if you so much as ask for a voter ID, if you say, "Sir, ma'am, could I please look at your voter ID?" they have the right to put you in jail. You're a criminal. Can you believe that? There's only one reason that happens. They want to cheat. So they had it where voter ID wasn't accepted. But now if you even ask for, this is seriously a bill that was just signed, passed in their legislature, and it was signed. And I think when we get things cleaned up and we get back to a little bit of normalcy, I'm going to ask the speaker to really get involved, because I think we would have won the state of California, because, you know, if you look at my numbers with Hispanic, we're at 56%. And we were winning. We won the Texas border that had never been won. Next day I talked about the border. And now I talked about the border, but this border is much worse. We fixed the border. It was totally fixed. There was nothing to talk about. 2020, by the way, that election was totally rigged, but that's okay. It was a rigged election. You know, the only thing good about it, it showed how bad they are, showed how incompetent. They look too happy today. We took a very nice person, but we took on Hillary and we defeated Hillary, and then we did much better the second time in 2020. You know, we got millions more votes. We got millions, like 10, 12 million more votes than we did the first time. And they said we lost. And because of that, I said to Melania, "What do you think?" And she said, "You want to do this again?" And had we lost, and had I thought we lost, I wouldn't do it again, because that's like the ultimate poll, right? But I knew how well we did, and this time we made it too big to rig. It was so big. They tried. They tried. They tried like hell. But they tried to do it, and around 9:02 they gave up. Last time they did bad things, and this time they just said, 예,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날부터 부정선거를 계속 얘기했어요. 부정선거. 그리고 앞서 그 기사 보여드렸듯이 그 법무부 가기 전에 그
그 소셜에다가 부정선거 저지른 자들은 다 감옥 가야 돼. 근데 첫날 취임식 첫날부터 좀 이 정부 안정화되면은 이제 하원한테 부정선거 조사하라고 할 거다. 이 얘기 했잖아요. 넘겨주세요. 근데 이게 바이든이 임기 말에 뭘 했었냐면은 1월 그 20일 날이 이제 이 취임식인데 취임식이죠 그냥 그러니까 끝나는 거고 앞에 이제 그 대통령은. 근데 바이든이 그 전에 며칠 안 남겨놓고서는 선제 사면을 했어요. 뭐냐면 앞으로 마크 밀리라고 하는 그 전에 국방장관 했던 사람, 그리고 파우치라는 앤서니 파우치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 알레르기 이런 대처하는 그 소장, 그리고 공화당 의원 중에 이제 라이노라 그러는데 이제 위장된 그 사람이었던 리즈 체니라는 사람, 이런 사람을 그냥 앞으로 뭔 수사를 어떤 거가 나오든지 간에 그냥 얘네들은 사면한다, 그냥 그렇게 했어요. 뭐 잘못한 게 당연히 있다란 얘기죠. 근데 그 사면했다라고 해서 서명한 거가 서명이 한 채 오차도 없이 다 똑같아. 이게 오토펜이라고 하는 그 오바마 때부터 썼대요. 오바마 때 서명을 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거를 했다라는 거는 바이든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아마도 오바마 쪽일 수도 있고요, 그런 쪽에서 이 서명을 대신하게 했다면, 그거를 대신했다면은 이건 무효다, 이 얘기를 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리즈 첸이나 이런 사람이 뭘 했었냐면 1월 6일 위원회라는 게 있었어요, 미국에서. 2020년 이제 선거가 이제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7천만 표를 넘게 7,200만 표인가를 얻었기 때문에 역대 최고 득표를 했어요. 사실 그 전까지 7천만 표 넘은 후보가 없었어요. 근데 바이든이 8천만 표를 넘어버렸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부정선거에 그 표 투입하는 그 CCTV 영상도 있고요. 수많은 부정선거 그 증거가 있는데 다 묻어버리고, 그냥 그때 이제 1월 6일이 그 최종 그 결과를 인준하는 날이었어요. 인준하는 거. 그때가 인준 절차를 누가 하냐면 부통령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상원 의장을 겸직하기 때문에 부통령이 하는 거여서, 그때 당시에 부통령이었던 그 이름 뭐였죠? 네, 마이크 펜스. 마이크 펜스가 그때 원래 그거를 너무나 부정선거의 증거가 많았기 때문에 어느 주는 다시 확인해라라고 돌려보냈어야 됐어요. 근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배신자가 된 거예요, 마이크 펜스가. 그래서 밖에서 이제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바르게 대처해라, 이런 거를 이제 밖에서 이제 지지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연설을 하고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뭐 몰려가라 이런 얘기를 한 게 없어요. 근데 화난 군중이 이제 항의하라고 의회를 간 거죠, 화난 군중이. 근데 우리 서부지법 사태하고 비슷해요. 화난 군중이 갔는데 안에서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나중에 이게 그 공개된 영상들 보잖아요. 이 사람도 무슨 관람하러 간 것 같아. 이렇게 막 두리번두리번하고 막 신기하다고 사진 찍고 있고 막 이래요. 근데 그 안에 영상들 다 그거 감춰놓고서는 이 사람들이 그 유리창을 깨는 것도 저기 그 뿔 달린 사람이 막 선동을 하거든요. 그 뿔 달린 사람은 원래 그 좌파 진영의 시위에 나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거기서 막 선동하고 거기 경비원이 문을 열어주고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그냥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폭도로 다 잡힌 거예요, 이 사람들이. 1월 6일 그것을 그래서 내란이라고 얘네도 그렇게 공격을 했어요. 1월 6일 내란이라 그래가지고 그걸 조사하겠다 해가지고 1월 6일 의원회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고가당 의원 중에 리즈 체니 같은 사람이 거길 들어간 거예요. 원래 그런 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이렇게 양당 합의로 돼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여기 공화당에서는 그걸 합의해 줄 이유가 없는데 그런 리즈 체니 같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 껴들어가지고 그 위원회를 발족을 시킨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내란으로 계속 트럼프를 엮어 넣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되지가 않았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다시 복귀했어요.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오히려 그들이 내란을 저지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란을 수사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대통령 되고 나서 바로 그 1월 6일 그때 잡혀 들어갔던 사람들 다 사면해줬죠. 다 사면해줬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그걸 내란 조작한 사람들 그거를 잡아넣겠다. 지금 트럼프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1월 6일 의원에 있었던 리즈 체니 이런 사람들을 바이든이 선제 사면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오토펜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은 지금 치매잖아요. 사실 오토펜이 아닌 게 하나 있었어요. 사면권 중에. 헌터 바이든 자기 아들 거. 자기 아들 사면은 삐뚤빼뚤한 글씨로 서명을 했어요, 자기가. 그거는 바이든의 의지가 들어간 거죠, 거기에. 근데 다른 사람들은 조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크 밀리라는 사람은 전 국방장관 했던 사람, 왜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느냐? 그 사람은 그 미국의 정보를 중국에다 갖다 줬어요. 미국이 공격하려고 하면 내가 알려줄게. 이런 거예요. 그리고 앤서니 파우치라는 사람은 코로나 그거를 침소봉대 해가지고 우편 투표가 가득하게 만들어가지고 부정선거판이 만들어지게 한 사람이 앤서니 파우치예요. 이런 사람들, 이 부정선거 관련돼 있고 중국과 연결된 사람들 다 때려잡으려는 게 지금 트럼프의 방향입니다. 넘겨주세요. Hello and welcome to Washington Talk. I'm Jung Cho. In a series of nomination hearings, senior Trump administration nominees emphasized the growing threat posed by China. Today we examine how the U.S.-ROC alliance can best address the evolving threat environment in the region. What we are doing right now is building our readiness, our capability, and our interoperability to ensure that we can defend the Republic of Korea against any threat. It's very important. The core American interests in denying China regional hegemony. What's changed and was discussed is the dramatic deterioration in military balance. If they don't pay, I'm not going to defend them. No, I'm not going to defend them. 넘겨주세요. In the studio with me, Mr. Rock. 이게 좀 뒤에 좀 쭉 전문가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뭐 얘기를 정리하자면 뭐냐면은 지금 주한미군의 대응이 북한만이 아니라 지금 중국으로 이제 대응을
넓힌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주한미군의 평택 미군 기지가 전 세계 최고로 친다는 거예요. 지금 주한미군 기지. 그러니까 미군 전 세계에 있는 미군 기지 중에 이 평택 기지가 최고로 치는데 규모 면에서는 독일에 있는 주독 미군 기지가 제일 큰데 근데 어떤 시스템적인 거나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은 최고의 그 해외 미군 기지가 평택 미군 기지다. 이렇게 쳐요. 그래서 평택은 바로 중국 쪽으로 보고 있죠. 평택은. 그래서 지금 중국과의 이 대결, 아까 사실 나토에 대한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 나토 방위비 안 내면 안 지켜줘 이랬잖아요. 트럼프가. 지금 사실 유럽은 계속 그 미국을 뜯어먹어 왔어요. 근데 과거에는 기독교 동맹이었죠. 같이 이제 같은 가치를 가진 동맹이었어요. 지금은 뭡니까? 유럽은요 동성애의 천지가 됐고요. 그리고 이슬람이 엄청나게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같은 가치가 아니에요, 사실 미국과. 오히려 그 우크라이나 전을 보면은 유럽의 그런 그 그림자 정부, 이 글로벌리스트들 이런 사람들이 그 돈벌이로 우크라이나 전을 이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을 벌여가지고 미국에서 200조가 갔는데 80조 분이 거기 전달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120조 어디 갔냐는 거죠. 이게 조 단위의 그런 부정이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저질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돈벌이를 하는 수단으로 우크라이나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지금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서 그 우크라이나 문제는 그럼 유럽 니네가 알아서 해. 우리는 그냥 러시아하고 휴전만 하게 해줄게. 이거예요 지금 사실. 그러면 그 이후에 방어는 니네가 알아서 해. 미국에서 유럽을 지켜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 지금은. 돈벌이만 하고 있고 빼먹을 것만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그 피해를 보면서 거기를 지켜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하고 딜을 해서 러시아는 유럽하고 니네들끼리 그냥 알아서 하고 아시아권에는 이제 넘보지 마 이런 거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중국하고만 싸우면 돼요. 러시아를 떼내버리면은 중국 하나만 상대하기는 쉬워지거든요. 근데 러시아랑 중국이 붙어 있으면은 미국도 상대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저쪽 유럽 쪽으로 알아서 하고 이 아시아권은 넘보지 마. 지금 미국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는 미국의 중심이 이제 유럽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아시아 중심으로 바뀐다. 아시아를 중시한다. 이게 나오고 있고 그거에 있어서는 맞닥뜨려야 되는 그러한 적이 바로 중국이죠. 근데 중국은 미국의 부정선거에도 개입돼 있고 한국의 부정선거에도 개입돼 있고 그래서 한국을 어떻게 보면 지렛대로 써가지고 중국을 쪼개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지금 이란도 사실은 정권 붕괴시키려고 하는데 후티 반군을 공습을 했어요. 미군이. 왜냐하면 자꾸 후티 반군이 미군 저 중동에 있는 미군을 자꾸 공격을 하니까 이제 트럼프가 명령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 공습을 해라 했는데 얘네가 또 반박을 한 거죠. 반격을 또 했어요. 넘겨줘 보세요. 근데 드론을 막 후티가 보냈죠. 턴이 펑 없어졌어요. 지난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명령이 떨어진 후 미군은 연일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를 때리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습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중동 작전을 담당하는 미 중부 사령부가 19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엔 바다 위를 날고 있는 후티 반군의 드론 2대가 무언가에 의해 공격받은 후 큰 불꽃을 일으키며 산산조각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중부 사령부는 미군 전투기가 AGR-20 첨단 정밀 살상무기 시스템 레이저 유도 2.75인치 로켓으로 이란이 지원하는 후티 반군의 공격 드론을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AGR-20은 70mm 무유도 로켓의 분산형 레이저 유도 장치를 결합해 공대지 미사일로 사용하도록 개량한 APK-WS2의 공식 명칭입니다. 원래는 F-16의 공대지 옵션으로 개발됐는데 이번에 공개된 영상을 통해 미군이 AGR-20을 대드론 격추용 로켓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된 겁니다. 후티는 지난 16일 미 항모인 해리 S. 트루먼호를 향해 드론과 미사일을 날려 반격했는데 미군은 후티가 발사한 드론 11기를 모두 격추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군이 이처럼 공대지 미사일을 드론 격추용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비용 절감을 위해서입니다. AGR-20은 한 발당 15,000에서 2만 달러 수준이지만 사이드와 인가나 암람 등 미군의 대표적 공대공 미사일은 한 발에 최소 45만에서 최대 100만 달러에 달하는 고가의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미군의 주요 함대공 미사일인 SF-2는 최신형을 기준으로 한 발에 210만 달러, 우리 돈 약 28억 원에 달합니다. 후티는 지난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이란에서 지원받은 공격용 드론으로 홍해를 지나는 서방 상선과 군함을 100차례 이상 공격했는데요. 지난해엔 미군과 연합군이 후티 반군의 드론과 미사일을 잡아내기 위해 쓰는 무기 비용이 후티보다 1,100가량 많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값싼 드론을 초고가 미사일로 잡아내는 것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던 미군은 결국 기존 공대공, 함대공 미사일보다 수십 배 이상 저렴한 AGR-20을 선택한 겁니다. 미 군사매체 더 워드는 미 공군 중부사령부에 확인한 결과 AGR-20은 비교적 속도가 느린 드론과 아음속 순항 미사일에 사용할 수 있다며 기존 공대지 미사일보다 저렴한 가격을 통해 홍해에서 미군의 작전을 지속할 수 있는 재정적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사실 군사력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미국의 군사력을 사실 바이든은 제대로 못 썼어요. 그러니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동네 북신세가 됐었는데 트럼프가 들어서니까 이제 완전 때려잡고 있죠. 다. 이제 예멘 후티 반군 공격하면서 이제 결국엔 그걸 타고 또 이란까지 이제 공격할 거예요. 그러면 이란 정권 무너지는 거 스스로 지금 분열돼서 무너지느냐 아니면 공격받고 무너지느냐 이런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이 이란도 아시아권이고 그리고 지금 중국을 쪼개놓으려고 하고 있죠. 중국을 쪼개놓으려고 해요. 이 아시아권을 미국이 관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시아권의 이 깡패 국가들 다 때려 맞는 거예요. 네. 근데 깡패들 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 머리 빡빡 밀린 채 87억 주고서는 이 엘살바도르의 감옥에 보내버렸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부에서.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냥 우발범 아니면 그냥 이제 뭐 실수로 그렇게 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카르텔 그런 범죄 조직 그런 일원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아동 그런 살해나 아니면 성매매나 마약 막 이런 것들에 다 관련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이렇게 포개져 가지고 그냥 여기서 딱 하루에 10분인가 5분인가 뿐이 이 밖에 나와서 뭐 잼잼하고 막 15분 그런 거 외에는 계속 갇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밥도 이렇게 앞에다 갖다 놓으면은 창살 사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 들여가가지고 먹는데 거기엔 단백질이 없어. 고기를 안 줘요. 그냥 또띠아 빵에다가 그냥 뭐 소스 같은 것 좀 주고. 근데 이런 데 보내는 그 종류는 카르텔이라 그랬잖아요. 어떤 조직. 부정선거 카르텔도 이렇게 다룰 겁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의 부정선거에 연계된 사람들도
감옥 가야 된다 딱 그랬잖아요. 한국의 부정선거 개입된 것도 그 사람들도 지금 중국이 그 배후에 있는데 같이 다 엮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기 갈래? 나는 빨리 항복할래. 이거예요 지금. 이 부정선거 저지른 사람들은 이제 도망 못 쳐요. 미국은요 전 세계 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딜 가도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북한으로 숨어들면은 뭐 조금 더 살아남을 수 있겠죠. 근데 북한이 아예 폭격을 당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죠 그냥. 그리고 중국 쪼개질 건데 중국으로 간다고 안전하겠어요? 넘겨줘 보세요. 이게 이충구 박사님 최근에 하신 그 내용 중에 나온 건데 제가 캡처를 했는데 로스 테릴 박사님이 뭐 중국은 문명이지 국가가 아니다 딱 그러면서 이제 5개의 조언을 얘기한 거예요. 원래 중국이라는 원래 지역은 여기 오른쪽이 더 저기 보기 쉽게 돼 있는데 이 빨간 거 있잖아요. 요만큼만 원래 중국이라는 거죠. 근데 얘네가 동쪽으로 이렇게 집어삼키고 그리고 남쪽으로 집어삼키고 그리고 서쪽으로 뭐 티베트 그리고 투르키스탄의 동쪽도 집어삼키고 그리고 위로는 몽골의 일부도 집어삼키고 그리고 만주도 집어삼키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 중국을 이렇게 몸집을 키워놨는데 이거 결국에 다 쪼개질 거라는 거예요. 다 쪼개진다.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중국은 사실 구심력 이렇게 안으로 모여드는 구심력보다 밖으로 분열되는 그 원심력이 더 큰 나라다. 그래서 지금은 막 그 시진핑이 막 윽박질러 가지고 막 위그르 신장 위그르 같은 데는 막 감시망 그런 거 다 태놔 가지고 뭐 신장 위그르만이 아니죠. 뭐 전 그 중국에 막 지금 감시망을 깔아놨는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지금 얽어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군부도 지금 통제가 안 되고 있어요. 시진핑이 이제 제물로 나올 겁니다. 이제 군부에서 자기네들 살려고 시진핑을 내놓던가. 지금 시진핑의 목숨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시진핑한테 달려가가지고 자기 좀 대통령 시켜달라고 알랑방귀 끼러 갔다 왔죠. 참 미혹된 사람들은요 앞뒤 분간을 못해요. 지금 자기가 붙어먹는 사람이 붙어먹는 그 곳이 이제 곧 쪼개질 운명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보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중국이 서해. 근데 중국은 계속 민폐를 끼치죠. 구조물을 세웠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이 수산 자원을 공동 관리하기로 한 것이라서 우리 정부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걸 중국이 막아섰고 양측이 2시간 동안 대치한 끝에 결국 우리 쪽의 조사가 무산됐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베이징 정영태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중국이 대형 심해 양식장으로 건조한 구조물 셜련입니다. 직경 70m, 높이 71m 이상으로 양식 가능한 공간이 9만 세제곱미터에 달해 세계 최대 양식장으로 불립니다. 문제는 중국이 이 대형 구조물을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잇따라 건설했다는 겁니다. 잠정조치수역은 한중간 200캐리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치는 곳으로 양국이 수산자원을 공동 관리하는데 어업과 항행을 제외한 다른 행위는 금지됩니다. 중국은 산둥성 칭다오와 비수역에 두 구조물 셜련 1, 2호기를 잇따라 설치한 것으로
중국은 계속 이렇게 해양이든 땅이든 계속 자기네들 거라고 지금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러다 배 터지는 거죠. 이제 중국은 터질 때가 됐습니다. 중국이 그 시진핑이 근데 코너에 몰리면서 뭘 할 것 같으냐면 중국은 지금 대만을 침공할 거예요. 시진핑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지금 마지막 하려는 게 대만을 침공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북한은 남한을 도발할 겁니다. 지금 빨리 대통령 복귀해야 되고 중국의 그 끈앞을들 다 솎아내야 돼요. 이 대처가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복귀되는 거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가 또 중요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복귀되고 그 다음 주가 되면은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우리 사두 선교사님하고의 집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또 주실지, 앞으로의 어떤 하나님의 전략들을 좀 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면서 좀 이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됩니다. 트럼프는 이제 가자 지구는 이제 싹 새롭게 하겠다 했었죠. 저 이제 북한 지역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쪼개지면서 만주 지역이 대한민국 땅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런 나라의 지경들이 바뀌어지는 그런 때예요, 지금. 그 지경이 바뀌어지는 때에는 충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싸움을 이기면은 그 전에 얻지 못했던 지경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중국의 이런 마술을 끊어버리고 우리가 진짜 중국을 오히려 복음으로 뒤집어 놓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분열된 중국,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마지막 시도로서 지금 대만을 집어삼키려고 할 것이지만, 대만 집어삼키는 것이 성공했다 하는 순간에 이제 중국은 오히려 분열되는 것으로 갈 겁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북한을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여 위에 만주 땅을 회복해야 되죠. 여기서 정말 고통스럽게 수감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탄압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 박성현 사님 그 전에 받았던 건데, 이 동해 쪽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쓰나미가 일어나서 수용소가 드러나게 될 거다. 이제 지금 그 일본에 대지진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죠. 우리 후지산의 분화가 이제 가까이 왔다. 근데 일본의 그런 큰 지진이 지금 백두산의 분화하고도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지진이 나면 우리 동해 라인에서 쓰나미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일들이에요. 이 땅을 움직이시는 것, 사실은 인간이 뭐 중국이 무기를 개발해서 뭐 자기가 미국에 대항할 거다 마무리해도 중국이 수많은 무기를 때려 부어도 지표면에 얼마나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진으로 땅을 흔들어 버리시면은요, 순식간에 수많은 땅덩어리가 옮겨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길을 써도요, 하나님의 손을 못 벗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등지고 배역한 곳에는 마귀가 장난 놀면서 거기에 질병, 죽음, 저주, 가난, 고통을 풀어놓지만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 백성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진짜 위기를 당했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이에요. 이 나라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통해서 이 나라 복음의 기반 위에서 세워지게 하셨는데, 그걸 떠났던 것을 회개하고 이 나라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미국도 이제 기독교 대통령이 섰습니다. 그냥 기독교 종교적인 대통령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섰어요. 이스라엘에는 아직 예수님을 영접했는지는 모르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계속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지만 그곳에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구속 취소돼서 나온 가운데서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전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삼각 동맹을 하나님이 하시면서 지금 어둠의 세력을 대항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동쪽 끝으로부터 저 서쪽 끝 이스라엘까지 우리가 전진해 가는데, 이 중국이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뿌리치고 오히려 중국이 쪼개지면서 복음이 강력하게 증거되는 그러한 시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쭉쭉쭉쭉쭉쭉 이제 불교해진, 힌두교해진, 이슬람해진 다 무너뜨려지고 이제 전진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넘겨주세요. 해가 뜨듯이 넘겨주세요. 그래서 넘겨주세요. 오늘 나눌 건 다 나눴고요. 저 광고 하나 드리고 기도할 텐데, 다음 주에는 여기서 모임이 없습니다. 다음 주는 3월 28일 금요일 날 오후 2시 회개부흥 기도회도 여기서 하지 않고요. 그리고 저녁 7시 반 세계 선교 기도회도 여기서 진행되지 않아요. 다음 주에는 월상 예배로 그냥 대체됩니다. 그래서 3월 28일 여기로 오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넘겨주시고요.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대, 정말 시대적인 어떤 그 흔들림, 정말 그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흔들 만한 모든 것들이 흔들려지는 시대, 그것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을 세우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서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지축을 흔드시면서 지금 나라의 지경들을 바꾸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중국을 쪼개놓으실 거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에게 정말 마술을 뻗쳐가지고 집어삼키려고 했던 그 모든 계획들이 무산되게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역전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속히 복귀되시고, 그리고 이제 정말 북한의 계계, 이 중국의 계계가 완전히 오히려 역으로 그들을 쪼개는, 그러한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로 바뀌어지도록 하나님 그 역사를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이를 위해서 같이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